안녕하세요. 의대 갈 때 찾는 친구 메디친의 전영학쌤입니다. 수능 시험을 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수능 시험이 끝나고도 면접, 논술 준비하느라 많이 바쁘셨을 텐데 이제 정시 원서를 어디로 써야 할지에 대한 고민으로 머리가 아플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준비했습니다. 바로 전년도 의학계열 정시 원서 지원 사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례들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기본적으로 수능 성적표를 어떻게 보는지를 알아야겠죠? 그래야 여러분들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서 바로 수능 성적표 보는 법에 대한 영상을 먼저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깊이 있는 내용은 굳이 이해할 필요도 알 필요도 없기 때문에 아주 심플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나오는 성적표 샘플을 한번 보시죠. 성적표에 나오는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해요. 첫 번째, 표준 점수. 시험 난이도와 성적 분포에 따른 상대적인 나의 점수라고 보면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 시험의 난이도가 다르고 치는 학생의 수준이 다른데 같은 점수 취급을 하지 마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험이 어려우면 평균 점수가 낮아지고 표준 점수가 올라가요. 반대로 시험이 쉬우면 평균 점수가 높아지고 표준 점수가 낮아지겠죠? 그래서 제가 대표적 예를 하나 드릴게요. 2년 전에 2019학년도 국어 수능 시험 기억나나요? 그야말로 좀 멘붕이었는데 그때 1등급 등급컷이 원점수 기준으로 84점이었어요.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었죠? 이때 표준 점수 최고점은 150점. 솔직히 좀 가장해서 국어 좀 잘 보면 의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어요. 일반적으로 국어 시험이 좀 어렵다 하면 140점 정도가 나오는데 올해 국어도 그렇게 쉽다고 볼 수는 없겠어요. 다음은 백분위예요. 백분위는 표준 점수 기준으로 내 뒤에 몇 명이나 있는지인데 즉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죠? 다음은 등급. 등급은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총 9개로 나눠지는데 1등급은 4%, 2등급은 11%, 3등급은 23%까지예요. 즉 100명 중에 4등은 해야 1등급이 된다는 얘기죠. 이상 성적표에 나와 있는 용어에 대해서는 전부 다 얘기했는데 필요할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2가지만 더 소개할게요. 첫 번째는 변환 표준 점수예요. 이걸 표준 점수와 같은 선상에서 이해를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절대 아니에요. 변환 표준 점수라는 건 특히 과탐에서 과목 선택으로 인한 유불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백분위를 바탕으로 각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산출한 점수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백분위랑 같은 선상에서 이해를 하는 게 맞겠죠? 간단하게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2020학년도 수능에서 지구과학 1의 표준 점수 최고점은 74점, 지구과학 2의 물리 1의 표준 점수 최고점은 66점이에요. 1, 2점 차도 되게 큰 의대 입시에서 8점은 어마무시한 차이예요. 그래서 내가 물리 1이랑 지구과학 2를 선택해서 받는 이 불리함을 조금이라도 극복하기 위해 이 점수에 해당하는 백분위를 활용해 점수를 낸 것이 바로 변환 표준 점수예요. 즉 내가 물리 1이나 지구과학 2를 선택했는데 만점을 받았다. 그렇다면 백분위나 변환 표준 점수를 활용하는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겠죠? 이왕 얘기한 거 간단하게 정리하고 갈게요. 활용 점수가 백분위인 의치대, 가천대, 관동대, 건양대, 계명대, 순천향대, 영남대, 을지대, 제주대, 조선대, 강릉, 원주대, 추가로 강원대가 올해 포함이 됐고요. 활용 점수가 표준 점수인 의치대는 경상대, 고신대, 동국대, 동아대, 인제대, 원광대, 충남대, 충북대, 그리고 나머지는 주로 변표를 활용하는데 수도권 주요 대학교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누적 백분위 설명할게요. 누적 백분위는 누백이라고 줄여서도 많이 부르는데 대학교 입시 요강을 보면 학교별 환산 점수를 계산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별로 반영 방식에 따른 차이가 있는데 그 점수에 따른 내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상위 1%에 들어야 의대를 갈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 기준 정도로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투스나 진학사 등등 각 기관별로 기관마다 차이가 있는데 이과의 경우는 어떤 기관에는 가탐 응시 인원 기준, 어떤 기관에는 수학 가형 응시 인원 기준으로 누적 백분위를 산출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게 어렵진 않았죠? 네, 지금까지의 지식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둔다면 제가 앞으로 보여드릴 전년도 의학계열 정시 지원 사례를 이해하는데 전혀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럼 진짜 사례를 가지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